네, 어제 공수처 검사 유죄 사건이 나왔는데요. 언론에서 단순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판검사 처벌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검찰 청출입 기자들은 이런 글을 안 씁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출입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안 쓰는 것이죠. 능력은 있는데 안 쓰는 것이죠. 자, 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공소장 위조, 검사가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2021년도에 공수처가 출범한 뒤로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공문서 위조, 사무소 위조 혐의로 6개월의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윤 전 검사 범죄 혐의는 간단합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도에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편철해서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입니다. 정직해야 될 검사가 이런 허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검사 판사는 성역입니다.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하면서도 또 선고유예라는 걸 했고, 대법원에 가서는 징역 6개월을 3개월로 반으로 뚝 잘라주고 또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고유예란 말이 일반인은 듣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선고유예라는 것은 판사가 봐주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에 범죄가 없으면 없었던 걸로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나 판사에게는 매우 관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일반인은 이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가 유성 보복 기소 사건 같은 것도 보면 김순환, 이두봉 두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공소제구의 7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죠. 검찰에서 깔아뭉개고 있다가 이렇게 무혐의 처리해 줍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이런 선고유예나 혹은 무죄 처리해버리면 자기네들 세상이죠. 자, 정식 재판은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박용진 의원실에서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검사와 판사가 피해자를 입건된 사례는 모두 10건이 넘는데 이 중에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0건이라는 것입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정관 예우 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10년간 통계 자료에서도 판검사가 기소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판검사가 피해자를 입건된 사건은 모두 4만 건이 넘는데 이 중에서 불기소 처분된 게 3만 6천여 건.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것이 불기소 처분, 사건 자체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0년 동안에 24건인데 0.05%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이런 선고하는 것이 또 14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이 입건돼서 기소될 확률은 30%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0.05, 0.03 대 30%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사법 카르텔은 한국에서 강고하게 존재한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청렴도, 중앙기업 청렴도가 항상 낮은 것이 검찰청, 경찰청입니다. 2023년도 통계가 최고 낮다고 나왔는데 2024년도에도 검찰청이 4등급으로 매우 낮은 부분에 낮은 데 속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불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만으로도 저는 검사들의 불법행위 이런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청주제를 끌어냈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별 의미가 없지만 검사 판사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법 카르텔을 깨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 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적 카르텔을 볼 여지가 있다. 관부와 자료로 제출된 성매매와 성희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금품 향후수수, 보관금 횡령 이런 범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상당 부분 국민들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죠.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법적 카르텔 분쇄기로 공수처가 활약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검사, 판사들, 사법부 신뢰 회복에 스스로 나서야지만 이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촉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OECD 사법제도 신뢰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저 꼴찌에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80%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OECD 평균만 해도 54%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의 반도 안 되는, 반밖에 안 되는 27%. 이 정도면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검사, 판사들,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법기술자들 특권의식이 법치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판사, 검사들은 알고 있어도 자기네들이 이 사법 카르텔 안에 존재하며 자기네들은 특권을 누리고 국민들만 분통 터지는 것이죠. 저는 공수처의 맹활약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